같은 과 친구와 럭비 연습이 한창인 형석군. 형석군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다. 이렇게만 던져도 돼. 잘하는 거야. 이게 밑에서 쓸어 올리니까 잘 된다. 펴가지고. 형석군은 체육교육과 내에서도 조금은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처음에 뭐 프로복서로 TV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죠. 근데 형석의 체격을 보니까 복싱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민주광장에서 복싱 하는 것도 봤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형석이. 중학교 때 취미로 권투를 시작한 형석군. 형석군은 금세 권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고등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프로 입문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때는 권투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처음에는 강함에 대한 동경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던 소년 복서. 그가 대학생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덕분에 늘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점심 뭐 사 먹었어? 나 학교에서 먹고 왔어. 운동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운동하고 왔어. 운동은 뭐 하고 있는데? 동아리 애들이랑 럭비 연습하고 왔어. 할만해? 지금은 다소 편해진 운동 이야기지만 사실 어머니는 형석군이 프로 권투 선수가 됐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았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가슴이 막 너무 답답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얘를 이거를 못하게 할까. 제가 권투에 대해서 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때린 만큼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본인한테 충격이 갈 거고 가능한 저는 좀 공부 쪽으로 해서 애가 좀 잘 나가줬으면 하고 바랬었죠. 그동안은. 어머니의 바람 덕분인지 프로의 세계는 녹록치 않았고 형석군은 불안해졌다. 근데 또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한 중반쯤 됐던 시기라서 이제 슬슬 대학 입시 걱정도 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때 생각한 게 운동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다.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는 그때 시기밖에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링에서 내려와서 공부를 시작했었죠. 어렵게 결심한 공부.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형석군에게 공부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공부는 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방법은 제대로 몰랐지만 형석군은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워낙 늦은 시작이었던 탓에 형석군은 결국 입시에 실패했고 재수를 결정했다. 이게 저 학생 때 운동할 때 쓰던 글러브거든요. 운동할 때는 집에 못 두고 다니고 운동 끝나고 체육관에서 갖고 온 글러브고요. 글러브 말고도 메달도 좀 땄었는데 집에는 못 갖고 오고요. 네. 이 글러브 벗고 펜을 잡고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만든 결과물이 이 노트들인데요. 뭐랄까 일종의 지식 보관소? 제 개인적인 아카이브 같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재수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만든 수학 개념 노트고요. 제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인터넷 강의를 잘 활용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형석군은 대체 어떻게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인터넷 강의 활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형석군이 모교를 찾았다.
형석군의 후배들은 과연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을까? 많이 기다렸죠. 저는 서인천고등학교 23회 졸업생이고요. 재수를 해서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형석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공부하기 어떠세요?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실질적인 수험생이 되는 고2 후배들. 그렇게 추억 쌓는 것 지금이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시기인지 형석군은 잘 알고 있다. 인강 들으시죠? 네. 인강을 들을 때 인강을 어떤 식으로 고르세요? 저는 이제 인터넷 지식인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봐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잘 몰라서 들어야 하는 걸 검색하고 나열되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듣고 있어요. 일단 학습 효율을 가장 높이려면은 자기에게 맞는 교재나 강의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강의는 교재 인터넷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와 강의를 제대로 골라야 한다는 것. 형석군은 누구나 쉽게 간과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오직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형석군. 일단 서점에 가서 교재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때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찾는 것이 관건인데 여러 종류의 교재를 펼쳐놓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며 비교하는 것이 형석군의 노하우다. 교재의 난이도가 곧 강의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모여 있는 부분에서 보통 처음 부분은 쉬운 문제들이 있고 끝 부분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부분하고 끝 부분을 많이 봤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는 너무 쉽지 않은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은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정도 있으면은 그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다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풀기 위해서 조금 보류했었어요.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강의의 첫 단계인 셈이다. 형석군은 교재를 구입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같은 교재를 3권씩 사는 것이었다. 이는 복습을 고려한 것으로 권투 선수였던 경험을 살린 발상이었다. 인터넷 강의 교재를 살 때 처음부터 복습을 고려해서 3권을 샀는데요. 운동을 할 때 한 번 운동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다시 운동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또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아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도 운동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3권씩 샀었어요. 교재를 고르고 난 후 다음 단계는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고를 때 선생님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다. 형석군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선생님들마다 문제 푸는 방식이나 강의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선생님들은 같은 단원 같은 문제라도 자신만의 수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하지 않고 틀만 파악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한 다음에 문제를 순서대로 풀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 어떤지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들어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맞는 교재와 선생님을 찾았다면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 형석군은 먼저 하루 최소 목표량부터 정했다. 인터넷 강의 교재를 기준으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지문의 수와 문항의 개수로 목표를 정하고 수리 영역의 경우엔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 다음 하루 시간표도 작성했는데 형석군은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를 수능 시간에 맞추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했다. 시간표는 하루 최소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여유롭게 짰는데요. 왜냐하면은 계획이라는 게 그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과 같아서 계획 중 하나가 실패하면은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짤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짰었어요. 형석군의 조언을 받은 후배들, 인터넷 강의를 듣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재 고르기.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교재들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준을 확인했다. 막연히 교재를 고르던 옛날과는 달리 확실한 선택 기준을 찾은 것이다. 교재를 골랐으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차례. 그동안 건재군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강의를 찾은 후 눈에 띄는 대로 아무 강의나 선택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단원을 설명하는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냈다. 제가 함수의 극한 부분을 인터넷 강의로 선행하려고 하는데 두 번 선생님의 인강을 들어보고 나니까 첫 번째 선생님은 이렇게 개념을 먼저 강조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반에 두 번째 선생님은 기존의 풀이 방법과 다른 풀이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 첫 번째 선생님의 인강을 듣고 후에 심화학습으로 두 번째 선생님의 인강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재군은 무엇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인터넷 강의를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한 강좌를 듣더라도 알차게 듣기 위해서 무리하게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소연양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을까? 공부하는데 남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강의를 듣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강의를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으로서 먼저 풀어보는 거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형석군의 인터넷 강의 활용 방법의 특징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먼저 예습을 해야 한다. 오늘 들을 강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틀린 부분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습의 목적이다. 예습을 마친 후 강의를 듣는데 예습 과정에서 체크했던 부족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습 후 강의를 듣게 되면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은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알고 있던 내용은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수업을 주도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나 답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 몰랐던 문제들, 몰랐던 개념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맞지만 맞은 문제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설령 내가 맞았더라도 그것과 다른 풀이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맞은 문제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어요. 강의가 끝나도 형석군의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었다. 다음 단계는 복습. 형석군은 메모지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복습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 중 핵심 내용들을 골라 다시 메모지에 옮겨 적는 것이다. 이때의 기준은 자신이 모르는 것, 외워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후 눈에 잘 띄는 책상 앞에 메모지들을 붙여넣고 외우기로 했다.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한 번 배운 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형석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외울 때는 한 번에 모두 외우려고 하지 않고 오며 가며 지날 때마다 눈으로 익혀 자연스럽게 각인되도록 했다. 그러다 눈을 감고도 내용이 생각날 정도가 되면 완전히 외운 것으로 판단하여 메모지를 떼서 정리했다. 결국 외우지 못한 메모지는 외울 때까지 붙여두었다. 그렇게 다 외운 메모지의 종착지는 바로 노트였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지에다 적은 걸 책상 앞에다 붙여서 그걸로만 외우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지들을 외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따로 정리를 하면은 반복해서 외우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메모지를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미 한 번 외웠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외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형석군이 메모지에 정리하는 내용은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수리 영역의 경우는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문제를 풀 때 키워드가 되는 접근 방법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다. 그리고 언어 영역은 선택지의 표현 중 모르는 표현이나 개념어, 문제 접근 방법 등 놓치고 있는 내용이나 외워야 하는 것들은 구분 없이 모두 적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영역. 어려운 구문이나 어법을 문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통째로 적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해당 문장의 핵심 키포인트를 메모지에 정리해 붙여놓았다. 두 명의 후배들도 본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먼저 형석군의 조언대로 예습은 필수.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여기저기서 헤매지 않고 자신이 고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메모지를 활용하여 복습까지 꼼꼼히 마쳤다. 소연양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때 소연양은 형석군과는 달리 교재 필기를 하지 않고 따로 노트를 마련해 중요 내용을 필기했다. 그러고 나서 노트에 적은 핵심 내용들을 메모지에 다시 정리했다. 메모지를 책상에 붙여 암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연양은 예전 자신의 공부 방법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예전에는 인강을 들을 때 필기를 이렇게 책에다 직접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만 치고 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업을 먼저 듣기 전에 이렇게 제가 먼저 풀어보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풀이를 이렇게 적으면서 제 풀이하고 비교를 했고요. 또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정리를 함으로써 복습을 해봤어요. 예전처럼 필기를 책에만 했을 경우에는 수업 때만 딱 보고 보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인강을 들으면서 다시 풀어보면서 풀이를 비교하고 복습까지 또 이렇게 포스트잇에 정리를 하니까 훨씬 기억에도 더 남고 집중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형석군이 3권씩 준비했던 교재들을 활용할 시간이다. 바로 반복학습을 통한 복습. 형석군은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점검했다. 그리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거나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 확인했는데, 이때 강의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제곱은 0이라는 거 어때요? 문제풀이를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 유형이 2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만 10번을 계속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한 3번 정도 가면 그 문제가 외워지고 풀이 과정까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방법에서는 접근할 수 없을까? 이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다시 반복을 돌렸다면 의미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반복해 줄 때 훨씬 성적 향상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성적이 빨리 안 오르다 보면은 좌절을 해요. 좌절하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성적이 빨리 오르진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꾸준해야 성적이 오르고 희망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뒤 수업 중인 형석군을 다시 만났다. 그에 반해서 국가대표 경기, 수험 시절 가졌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형석군은 이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효과로는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제 꿈을 만들 수 있었고 또 미래도 만들 수 있었고, 그것과 같이 저도 누군가에게 미래를 만들어주고 꿈을 만들어주면서 살면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때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작은 2주먹에 꿈을 담았던 권투 선수. 그 어린 선수는 권투를 포기한 순간 책 속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포기란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